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4개의 문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퇴직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정기적인 연금이 있고 일정한 저축이 있다면 건강만 좋고 중병에 걸리지 않으며 자식들이 양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20년 동안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이 고향을 떠나 생활하며 자주 곁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사기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재산을 잃고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많은 상황에서 노인들은 돈은 잃고 병도 생긴다 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화를 내며 비난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불안해진다.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픈 일이다. 60세가 넘으면 인지 능력이 점차 저하되지만 이내, 인정과 사랑은 점점 커진다. 이는 종종 노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노후 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을 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집 문을 꼭 닫고 낯선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 정보가 스마트폰에 남기만 해도 쉽게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들이 우리의 흔적을 따라올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노인들은 무심코 중요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다. 외부 사람을 경계하고 집안에 도둑이 없도록 하라 는 속담처럼 노인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김 씨는 60대 중반으로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혼자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의 여성이 배가 아프다고 하며 화장실을 빌리려 했다. 여자의 아픈 얼굴을 보고 김 씨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자가 나오지 않자 김 씨는 문을 두드려 확인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김 씨는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여자는 이미 기절해 있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후에 그 여자는 부모와 함께 김 씨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김 씨를 고소했다. 결국 김 씨는 2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해결했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집 문을 꼭 닫고 낯선 사람을 들이지 않도록 하자. 둘째,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한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고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가정은 잘 지내는지, 손자는 잘 있는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에 사는 한 친척은 자주 집에 돌아가지 않지만 바쁜 와중에도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 어느 날 친척이 집에서 밥을 먹으며 큰 화재가 발생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도시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7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까봐 불안해하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 아들은 중요한 미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하며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까 걱정했다. 결국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갔다. 따라서 노인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만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노후 생활을 평화롭고 여유롭게 즐기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일자리 문을 닫고 더 이상 일을 찾지 마세요. 많은 중년과 노년층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기술이 없다면 청소, 설거지, 심지어 사람들의 가축을 돌보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과 기억력을 고려해야 하며 많은 일이 노인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박 여사는 얼마 전 퇴직을 했고 친구가 청소일을 구해서 한 달에 6만 원을 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 여사는 친구처럼 나이 들면서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청소일을 찾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에서 청소일을 구했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매일 바쁘게 출퇴근하며 일하다 보니 6개월마다 심장병이 도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 여사의 자녀들은 그녀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일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정된 연금과 의료보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돈은 의료비로 지출되며 그 외의 비용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자녀들의 가끔 가는 지원이 있으면 병을 요양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집을 떠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김 씨는 60대 초반으로 퇴직 후 혼자 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령자를 위한 해외여행 패키지에 가입하여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밖의 그는 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천식이 있었고 여행 중 갑자기 천식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서두르느라 약을 잊고 나왔습니다. 그가 있는 관광지 근처에는 약국도 없었고 그는 숨이 차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행 가이드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한 관광객이 약을 가져다 주어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 씨는 노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가 외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녀들은 급히 돌아가야 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고 직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의 건강은 가족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이 집에 있으면 가족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다고 해서 고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며 고민을 나누세요. 창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산책을 떠나세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노인의 지혜이며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문 밖은 시끄럽고 문 안은 가족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돈을 버는 일을 계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56세의 김 씨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요즘 사회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한다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서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56세로 처음에는 은퇴 후 편안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여러 이유로 여전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혼했으며 유일한 딸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멀리 살고 있어 김 씨는 더 이상 딸을 돌보지 않지만 매달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매달 700만 원의 연금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몇 년 더 일을 계속했지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계속하지 말고 3가지 이유로 일을 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며, 둘째,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셋째,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나는 50세에 은퇴했는데 받은 연금은 많지 않고 일을 하던 때와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마음은 매우 우울했고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은 돈이라도 벌면서 건강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고 단순 노동자로 일했지만 슈퍼마켓에서 채소를 분류하는 일, 국수집에서 청소하는 일, 결국 주민단지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는 많은 트러블이 없었고 일을 하며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을 찾으러 다니면서 나는 젊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봐야 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은퇴 후에는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편하게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잘하면 월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나는 주민단지에서 청소를 하는데 관리자가 이유 없이 일을 더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네가 하라고 하니까 하라며 그만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이 든 사람을 시키는 일도 많은데 그날도 관리자가 내게 청소를 시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불안해하며 청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돈을 계속 벌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적으면 적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딸에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나를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했고 나이가 젊은데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했죠. 그 말 속에 나는 딸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기여하길 원했지만 내 건강과 정신 상태에 대한 관심은 없는 듯 했습니다. 딸은 내가 더 적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몇 년만 더 있으면 외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딸은 다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딸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달 동안 나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내가 전화를 걸면 대충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딸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돈은 계속 벌어도 끝이 없고 돈만큼 일도 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이 더 좋았습니다. 매달 큰 돈을 쓰지도 않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외출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니 점점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딸이 일을 다시 시작한 후 나는 왜 일을 그만두었는지 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 딸은 나에게 전화로 세뱃돈을 보내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도 명절에 딸과 그 작은 가족이 나를 찾아왔을 때 손자에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나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자식에게 더 많이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자금을 위해 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희생 덕분에 딸은 손을 벌리게 되었고 나는 그저 나의 기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딸은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평생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 자신만 힘들게 하고 자녀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돈이 없어서 고생할까봐 항상 걱정하고 딸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또 딸이 제가 여전히 유용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새 일자리에서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고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반박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병이 나고 정신적으로도 불편해졌습니다. 퇴직 후 몸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었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오랜 시간 무거운 일을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해야지 지나치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단지 살아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조절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게 쓰고 물질적 욕구를 줄여야 합니다. 간소하게 살고 자식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쓰지 마세요. 힘든 일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길이고 자식들이 그 사실을 일찍 깨닫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좋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물질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퇴직 후의 나날들, 건강만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인생의 질과 의미는 사라집니다. 퇴직 후 김씨 55세는 계속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지만 남편은 여전히 불만이며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저는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연금과 알바 수입을 합쳐서 매달 1,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많은 돈을 벌면 생활이 더 여유로워지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남편은 불만이었고 이혼을 원했어요.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저는 올해 55세이고 올해 1월에 퇴직 수속을 마쳤습니다. 첫 달 연금을 받고 나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6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영업보험에 가입했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최고 금액으로 보험을 납부했어요.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고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랬죠. 그런데 연금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자 저는 다시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적은 연금으로는 아들이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김 씨는 자신의 예전 직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는 한 개인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고 매달 1,200만 원을 벌었어요. 서빙은 나이를 먹으면 퇴직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다른 여성 직원들은 40세 이하였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신경 썼기 때문에 주인장이 저를 쉽게 해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출근 전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며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퇴직 전 식당 주인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주인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55살이니 여기서 계속 일하기 힘들 거야. 준비됐지? 김 씨는 그 말의 의도를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서빙은 식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인장이 저에게 퇴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해보려고 했어요. 김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대화 이후 퇴직 후 자동으로 퇴직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첫 달 연금을 받은 후 그 합의대로 식당을 떠났습니다. 퇴직 후 저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퇴직 전 바쁜 일 때문에 저는 간단한 음식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면을 삶거나 밥을 짓고 간단하게 채소를 볶아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편은 가끔 불평했지만 제가 바쁜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퇴직해서 시간이 많아졌고 매일 맛있고 예쁜 음식을 만들어 남편과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인생의 반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아들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적합한 일을 찾기 전까지는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매일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일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올해 30세인데 예전에 2번 연애를 했지만 모두 집을 살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을 빨리 사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옛 직장에서 알던 동료가 그녀의 사촌이 하는 시간제 청소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사촌은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벌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 보일까봐 걱정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사촌이 운영하는 일자리 중개소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화를 내며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그는 청소 일을 하면 나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소 일이 다른 사람을 돕는 낮은 직업이라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청소 일을 그렇게 낮춰보냐 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지만 청소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소 일은 더 낮은 직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청소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청소 일을 하면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제가 청소 일을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밥을 해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직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청소 일을 하면 더 이상 밥을 해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냐? 돈을 벌어서 살림이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냐? 고 반문했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되어도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냐?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다. 자식이 결혼할지 말지는 운명이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들을 위해 5천만 원 이상을 저축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천만 원으로는 집도 못 산다. 그 돈으로는 결혼할 집도 못 사는데 어떻게 아들이 결혼할 수 있겠냐? 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2년이 닿으면 며느리가 나타날 거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가 청소일을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제는 남편과 아들에게 밥을 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별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먹고 오면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뜨거운 밥 한 끼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는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자주 싸우고 그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그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협박했습니다. 10일 안에 생각을 정리해라. 만약 10일 안에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이혼을 하자는 남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고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부모님이 사준 집이라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집과 관련된 권리가 없다는 점도 걱정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저축은 아들의 결혼 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도 제가 쓸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지만 집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혼 후에는 임대집에서 살아야 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이혼도 원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